안녕하세요. 김효선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연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연말부터 준비해야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훈민 아빠와 함께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 상품 가입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딱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딱 하나 한다면 이제 IRP이긴 합니다.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연간 납입액 IRP 같은 경우에 최대 700만 원씩 넣을 수 있거든요. 700만 원을 넣었을 때 최대 16.5%, 연으로 따지면 115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끝나고 이제 한 보통 2월쯤 이제 입금이 되는데 그때 한 115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넣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하나를 한다면 IRP에 하나 700만 원 넣는 게 좋고, 두 개 정도를 가입한다 했을 땐 4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IRP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이제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900만 원까지 IRP 9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연금저축과 나눠서 가입하신다면 연금저축 400에 IRP 500만 원씩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사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투자 상품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누이터 2편에서 찍었던 그 김성일 이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연말정산을 앞두고 두 상품 중에 하나는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IRP의 경우 55세까지 유지를 못했을 때 만약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사실 그 페널티가 상당히 큽니다.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반납함과 동시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과세를 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하실 것 같다면 금액을 꼭 700만 원까지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여력을 확인해서 납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년 그렇게 걱정 없이 7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건지. 내가 평생 월급쟁이를 할 거다, 이 회사를 다닐 거고 큰 신변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 700만 원씩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사업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돈은 찾으면 상당한 페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작은 변동이 큰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한번 넣으면 다시는 안 찾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서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곧 연말이잖아요. 지금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IRP를 일단 계좌를 트시고 금액만 넣어놔도 됩니다. 상품을 뭐 추가로 내가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금액만 넣어놔도 연말 기준으로 400 넣으면 16.5%를 돌려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좌를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또 연말에 챙길 게 있나요? 청약통장, 저희 또 김효선 기자님과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꼭 부동산이 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청약통장도 사실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만약에 청약통장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만들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한도로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럼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 그러니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청약하고는 약간 무관합니다. 청약은 최 한 24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청약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없으신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 두셔서 목돈을 넣어놔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분이라던가 한 분들은 이제 세대 분리를 먼저 하시고 그래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이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야 되고요. 누구는 체크카드를 써야 더 유리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신용카드를 써야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또 환금 비율이 있다고 하던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체크카드 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가 15%라서 체크카드가 마냥 유리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 쓰면 2배로 돌려받는다, 이게 정말 아니거든요. 개인의 총급여, 그리고 과세 표준, 소비 규모, 소비 패턴에 따라서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일단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체크카드를 하나도 쓰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쓸 때가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 같은 걸 고려하고서 체크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를 연말정산 목적으로만 쓰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드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총급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공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총급여, 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 기자님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카드를 써도 아무 공제되는 게 없고요. 1,000만 원 이상 초과분만 거기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알아셔야 되는데, 또 총급여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비,
교육비 등이 이제 비과세 항목이 제외가 되고요. 성과급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또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서 배우자의 출산급여 뭐 이런 것들도 비과세 항목에 새로 포함이 됐고, 또 요새 또 생산직 근로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총급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총급여를 아시려면 홈택스 들어가서 지급 명세서를 보셔야 정확한 총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공제 대상, 공제 한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제 한도는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액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까지만 딱 맥시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좀 폭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어서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예 소비 생활을 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봉 4천만 원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의 그 소비 패턴에 맞춰서 하면은 이 연말정산 혜택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카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본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도 신용카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용카드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공제 한도는 계속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올해는 혹시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좀 이제 좀 변동이 있었긴 한데, 일단 총급여에 따라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이고요.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가 250, 그리고 1억 2천을 초과하면 1년에 200만 원까지밖에 소득공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의 경우라면 무조건 신용카드, 그리고 총급여 4천만 원 이하의 이제 사회초년생이시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따져서 이제 내가 카드로 신용카드를 혜택이 더 낫겠다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체크카드만 쓰는 게 낫겠다, 그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체크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받는 게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그 전통시장이 그 인센티브를 준 거죠.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도 뭐 요새 뭐 탄소 배출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불세는 상관없이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도서나 공연, 이런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총급액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무관하게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긁을 때 추가 공제랑 중복 공제도 꼭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이제 대중교통도 현금 내지 않고 카드 찍잖아요. 신용카드에도 포함이 되고 대중교통 이용액에도 포함이 되고요. 전통시장도 지금은 뭐 카드를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되고 전통시장 사용액이 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거의 소비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딱히 의식하실 필요는 없는데, 꼭 하나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게 교육비입니다.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보통 계좌이체를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사업주분들이. 이게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지 마시고, 카드로 내면은 카드 실적도 쌓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신용카드 혜택 가진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로 납부해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또 지역화폐라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화폐는 보통 서울 사랑 상품권 뭐 이런 식으로 시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것도 교육비 내려고 많이 쓰시거든요. 10% 할인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보면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지역화폐 많이 활용하시라고 일단 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아예 합쳐서 쓰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카드 사용액이 늘면 그만큼 신용카드사에서 캐시백 받는 것도 늘고, 그리고 의외로 결혼하시고 좀 바짝 모으시는 분들은 총급여의 25% 이하로 카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명한테 차라리 몰아주면 25% 초과돼서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낫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득이 적은 분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아요. 배우자분이 7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채워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사한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시는 게 좋고, 또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사업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이름의 카드를 쓰시는 게 연말정산이나 신용도 올리고 하는데도 훨씬 낫습니다. 올해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굳이 뭐 주소지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것도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이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 시가가 사실 3억 원 이하여야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 월세를 낼 때 이제 총한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증서 입주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연간 납부 한도의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게 또 상환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10년 이상이면 300, 15년 이상이면 1,800만 원인데 물론 이 돈을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소득공제라는 거 다시 명심해 주시고요.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이어야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사실은 이게 좀 요즘 같은 시국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5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요. 근데 이제 기준시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한 7억, 8억 원 이 정도라면 기준시가 확인해 보시고 5억 원 이하라면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이제 저희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훈민 아빠와 함께 5가지 키워드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훈민 아빠께서 정성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